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말하자면 네거티브에 일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거티브에 몰두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번 경우에는 뭐 그렇게 통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네거티브를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죠. 누구라도. 근데 아마 저기 사모님 얘기는 뭐 이제 앞으로 정치 행보나 아니면 또 시정을 해 나가면서 특히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뭐 또다시 이렇게 뭐 막 저기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네거티브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사실 정몽준 캠프의 최대 패착은 결국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민들의 성숙도라는 것은 뭐 저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는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네거티브는 집중적으로 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표차를 더 벌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좀 그러니까 그만큼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저에게 대해서는 온갖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하면 그만큼 이제는 말하자면 늑대와 양치기 소년같이 더 이상 못 통하겠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랄까 제가 했던 말은 말하자면 나는 서울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이 될 것이지 자신의 꿈, 시장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은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위한 브랜드 사업, 전시, 토목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임기 동안에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그 얘기는 시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전에 인터뷰를 보면은 어쨌든 임기를 다 마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2017년에는 어쨌든 간에 대선에는 안 나가신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수백 번을 되풀이했는데 그건 저 전에 인터뷰한 이하동문으로 제가 아니 왜냐면 자꾸 어쨌든 그 또 국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시장님을 지지한 또 시민들 중에서도 어쨌든 시장님을 저는 대선 주자로 보는 시각이 또 있고 하니까 예. 저는 서울시라고 하는 이 대도시를 잘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서울 모델, 서울 패러다임, 서울 스타일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미 보십시오. 그 광주 윤장현 시장님이 서울의 혁신 모델을 배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경필 지사가 완전히 지금 우리 거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뭐 이런 산하기관이나 또 우리 위탁 기관들 지금 매일 불러서 지금 강의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우리 거 가져가고 있는 것도 많죠. 네? 서울이 선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국내 도시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는 환자 안심병원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전국화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 20개 도시가 지금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4년이 지나면요, 서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유도시라든지 수많은 이 어떤 지표들이 어떤 세계 모델이 저는 되고
아까 혁신 도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좀 넓혀서 또 저기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체 한 나라를 그렇게 또 만들고 싶은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이 지금 왜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도 이거 1,000만 말고 나머지 4천만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리 그렇게 유도신문을 해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중앙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인사 난맥 등으로 굉장히 사실은 그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난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저기 이 박근혜 정부 중앙 정부와의 관계들을 좀 어떻게 설정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뭐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중앙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또 예산이 좀 더 서울시에 오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저희들 중앙정부와의 관계의 기본 입장이죠. 네. 그리고 또 서울시장을 잘 이끌어서 그것이 오히려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의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고 뭐 그건 자연 결과로 따라오는 거겠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좀 이 총리 후보라든지 이런 것들 인사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문창국 후보자까지 좀 이런 인사 난맥들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아니 뭐 사실 뭐 그분들도 일부러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제죠.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상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참 잘 없다 이런 말들도 들리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좀 국민의 공감이 가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뭐 저도 이렇게 서울시 인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은 또 하긴 해요. 혹시 나중에라도 저기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 박 시장님의 인맥풀 중에? 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먼저 모시고 오겠죠.